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객관 식반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있을 뭐 일요일짜리 하루 특강이나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정규 과정으로는 벌써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셔야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중간중간 커리큘럼에서는 오늘 들었던 거 내가 오늘부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알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도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달라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체크해놓고 밑줄만 그어놓고 나중에 이해하지 뭐, 나중에 한번 뭐 풀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가 임세진 선생님 교재로 이번에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각 챕터마다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이걸 다 풀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도 있겠죠. 자, 근데 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요,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이거는 각자 좀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자 꼭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풀었던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랑 형식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냥 중복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연습해보기에 좋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좀 각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띵겨 먹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건 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언급을 하지 않거나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난이도가 너무 지나치게 쉽거나 아니면 또 너무 어렵거나,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들 뭐 이해하는 거 좋긴 좋은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애초에 풀어보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복이 너무 심하게 반복되는 것들도 몇 개는 좀 쳐낼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거, 그런 것도 쳐낼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건데, 복습은 뭐만 좀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같이 푼 거는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자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 보시면 아마 책이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얇은 책이 해설지예요. 얇은 책이 해설지인데, 근데 당연하게도 뭐 저랑 임세진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뭐 우리 학원에 있는 다른 원가 관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강사마다 아시다시피 원가 관리에게는 문제 똑같은 문제라도 푸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제가 칠판에 적어드리는 방식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방식대로의 나름대로의 해설지를 다 만들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 방식의 해설지를 챕터마다 다 만들어서 나중에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에는 제가 안 풀어드렸던 이런 문제들도 그냥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풀어보신다고 해서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사실 원가 관리에게 배운 지 좀 지났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깐 목차 좀 구경하면서 뭐뭐뭐 우리가 배웠었는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좀 풀 건지 목차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앞에서 몇 장 넘겨보시면 챕터 1에서부터 챕터 16까지 쭉 이루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1장에서부터요 6장까지는 원가 회계고요, 7장에서부터 끝에 16장까지 이렇게는 지금 관리회계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장에서부터 6장, 즉 원가회계는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원가회계는 여기 있는 6가지 챕터를 전부 다 완벽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언급하는 이런 풀이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원가회계는 당연히 다 챙기시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는데, 다만 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관리회계는 챕터마다 중요성이 완전 좀 달라요. 단적으로 챕터 10 자본예산, 이 부분은 아예 강의조차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뭐 한 문제 한 10년에 한 번 나올 텐데, 그거 10년에 한 번 대비해서 나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 10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챕터 10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챕터들도 뭐 CVP라든지 관련 원가 분석 이런 8장, 9장 이런 것들은 정말 시간 많이 투입할 건데 나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챕터들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원가 회계는 다 챙기시고 관리 회계는 챕터별로 조금 경중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기억해 두신 다음에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필수 문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임세진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 각 챕터마다 좀 필수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좀 적어놓은 것들인데 사실 이거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 교재가 세무사 교재로 따로 나온 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교재로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사까지 다 포함해서 필수 문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원가만 따지면 회계사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도 좀 꽤 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랑 같이 푸는 그리고 제가 각자 한번 풀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장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장 가보시면 3페이지부터가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챕터가 될 거거든요. 1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보시면 이제 뭐냐면 거기 뭐 스터디 1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원가관리회계에서 뭐 배우냐, 그 다음에 원가를 분류하면 뭐 DMDL, OH가 있더라, 뭐 변동비는 어떻게 생겼고 고정비는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몰라서 여기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 다 생략하고 곧바로 그냥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1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6페이지에서 이제 1번 문제에서부터 풀 건데 1번 문제 보시면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로 세무사 2016년에 기출됐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1장이 되게 쉬운 챕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꽤 곧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들 남들 다 맞추는데 나만 혼자 틀려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잘 연습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부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쉬운 그런 워밍업 하는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의 X1년 5월 중에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제공품이랑 제품 계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보니까 5월 1일, 그 다음에 5월 31일 두 가지 뭐 기초와 기말이 되겠죠. 5월 입장에서는 기초와 기말 잔액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공품, 제품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5월 중에 기초원가는 32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원가가 뭐예요? 기초원가는 DM하고 DL 둘이 더한 거, 그걸 기초원가라고 하죠. 가공원가는 뭐 저거 되어 있는데 가공원가는 뭐야? DL하고 OH하고 합친 거, 그걸 가공원가라고 하겠지. 그래서 DM이 그 가공원가 중에서 토탈 40%만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OH는 25,000원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5월달 그 매출원가는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세무사 2016년 바로 작년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그냥 여기 있는 말들을 식으로 한번 옮겨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기초원가가 32만 5천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DM하고 그 다음에 DL하고 이렇게 둘이 한번 더해봤더니 그게 32만 5천 원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재료원가의 40%다 라고 얘기한 것은 가공원가라는 게 결국 DL하고 OH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섞어버린 거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의 40%에 해당되는 게 직접재료원가의 40%다라는 얘기는 식을 세워보면 이게 0.4 DM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OH가 25,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줬네. 그래서 OH라고 하는 것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뭐 간단하지. OH 25,000원이라고 하는 걸 줬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넣을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쓱쓱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25,000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 결국 OH라는 미지수 지워지고 미지수가 DL하고 DM 둘만 남을 텐데 마침 보니까 위에 식도 DM하고 DL 미지수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둘이 한번 연립해 보시면 식도 두 개, 그 다음에 미지수도 두 개이니까 DM이 얼마인지 DL이 얼마인지 충분히 풀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DM 금액 얼마가 나올 거냐? 25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L 금액 얼마 나올 거냐? 계산해보시면 아마 7만 5천 원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문제에서 풀어보라고 하는 건 지금 매출원가 얼마냐라는 거니까 매출원가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티계정 그려보시면 지금 매출원가는 제품까지 가봐야지 알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앞단에서 제공품까지도 같이 좀 들여봐야지 될 거예요. 제공품과 그 다음에 제품 두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지금 기초랑 기말 나와 있거든요. 제공품은 3만원과 25,000원 그러면
3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객관식반에서부터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속도와 정확성 중에서 정확하게 푸는 거 그거 위주로만 연습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진짜 빨리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티계정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내가 지금 기초를 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 기말을 쓰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쓸 시간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왼쪽 위에다 치우쳐 써서 그냥 3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도 마찬가지로 2만 원과 만 원이라고 그냥 대충 씁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DM과 DL과 OH라고 하는 거 금액 우리 계산했으니까 걔네들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거니까 여기다 뭐 DM이 얼마, DL이 얼마, OH가 얼마 하나하나 다 쓰는 것보다는 빨리 얼른 계산기로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총원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 그 숫자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 완성된 게 뭐 35만 5천 원 정도다. 그러면 넘어가서 또 35만 5천 원만큼이 나오게 될 테니까 매출 원가는 결국 역산해 보시면 36만 5천 원 정도 될 거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 5번 정도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 1번 문제 워낙 쉬워요. 워낙 쉬워서 사실은 뭐 티계정을 그리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정말 막 되게 무슨 막 조증 걸린 사람처럼 진짜 막 성질 급하게 막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몰라서 못 푸는 것보다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고 우리는 2번 넘어가고 3번으로 갈 겁니다. 3번을 한번 가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우리라고 하는 놈의 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회계 자료 중에서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보니까 원재료가 얼마가 증가했냐면 4만 5천 원이 증가했대요. 제공품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3만 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제품은 오히려 감소했대네. 제품은 10만 5천 원만큼이 감소를 했답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 간접원가는 또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또 얼마인지 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X1년도에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자료에서 지금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를 다 한번 써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1번 문제처럼 기초랑 기말에 잔액을 준 게 아니라 증가한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소한 금액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일단 원재료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공품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을 텐데, 기초랑 기말을 안 알려주고 그냥 증가액을 줬거든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초랑 기말 둘 중에 하나 그냥 제로로 놔버리세요. 제로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재료의 재고가 45,000원 증가했으니까 요걸 표현하려면 기초랑 기말 중에서 어떤 걸 제로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냥 기초가 0인 게 낫겠지, 그렇죠? 마이너스를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놓고 얘를 45,000원 이렇게 넣어버립시다. 그 다음에 제공품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기초 0이라고 놓고 얘를 3만원 이렇게 그냥 써버리시면 끝난다고요. 제품은 오히려 감소한 게 105,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를 제로라고 놓을까요? 얘는 기말이 제로인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을 제로라고 놓으시고 얘를 105,000원 이렇게 좀 적어줍시다. 이렇게. 자, 원재료 얼마 매입했는지 봤더니 129만원 매입했다니까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 DM 사용한 게 얼마인지가 충분히 나올 텐데 계산해 보시면 아마 1245000 나올 겁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넘어갔으니까 결국 완성된 게 얼마인지도 충분히 계산이 되겠네. 한번 우리 계산을 해 보시면 DL하고 OH까지 이게 DM이니까 DM에다가 1245000 나왔으니까 우리 DL하고 OH까지도 한번 넣어보시면 거기 자료에 있었거든요. 60만원하고 9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자, 얘네 다 넣고 나면 완성된 게 얼마인지 나올 텐데 271만 5천원 이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다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면 판매된 게 나머지 금액일 테니까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한 282만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2820000 이 정도에서 답은 뭐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간단하죠, 그렇죠? 네.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 문제가 세무사 시험에서 2013년에 기출됐던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리에서 풀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들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옛날처럼 시간을 막 한도 끝도 없이 충분하게 드릴 수는 없고 정확하게 제가 1분 30초에서 딱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푸지 마시고요. 자, 1분 30초에 딱 끊어버릴 거니까 혹시나 1분 30초 딱 됐는데 답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아직 좀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분 30초를 딱 재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방금 1분 딱 지났고요. 지금 딱 1분 30초 지났어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죠, 시간. 그쵸? 네. 조금만 더 드릴 테니까 한 20초 정도만 더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분 지났습니다. 딱 마지막 10초만 더 마무리할 테니까 이제는 답 어느 정도 하나는 골라야 돼요. 마지막 10초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세무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가 자료를 줬는데 재료를 매입한 게 21,000원이었고 매출 원가가 90,000원이었다라는 걸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얘네들 가공원가의 40%라고 하는 것이 직접 노무원가였다라고 한다면 기초원가가 얼마였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료 안에 준 게 뭐니까 그 기초랑 기말의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 재고 자산을 줬어요. 그럼 이거 일단 빨리 쓰자고요. 재료가 기초랑 기말에 3,000원, 4,000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50,000원과 45,000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50,000원과 45,000원.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70,000원과 60,000원만큼이 있었을 테니까 70,000원과 60,000원 여기다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 줄 중에서 또 줬던 금액이 뭐가 있었냐면 재료 매입하기를 21,000원만큼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90,000원만큼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특이점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재료랑 그 다음에 제품 다 완성할 수 있을 텐데 사용된 게 20,000원일 것이다. 즉 우리의 DM이 20,000원만큼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게 80,000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또 여기에도 80,000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사실 이제 여기에서 더 필요한 건 DL하고 OH 얘네들 두 개가 더 필요할 텐데 DL을 알려주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얘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기초원가 한번 구해보래요. 기초원가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이 더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또 다른 힌트로 뭘 줬냐면 가공원가 중에서 40%만큼이 직접 노무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네 둘 합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공원가라고 하는 거 얘네 둘이 유일하게 금액 모르고 있는 것들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따져보면 얘네 둘이 합해서 얼마인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대계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계정을 통해서 가공원가가 얼마인가라는 걸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대충 한 55,000원 나올 겁니다. 55,000원 중에서 직접 노무원가가 차지하는 게 40%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0% 때려주시면 얘가 22,000원 정도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는 22,000원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기초원가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DM이랑 DL 더하면 되거든요. 둘이 더해서 42,000원 해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사실 막상 풀이를 보면
어때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풀기 쉽지 않아요. 왜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단순하게 그냥 우리 회계학에서 나오는 문제 전체 수를 회계에 주어지는 시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잖아요. 그럼 대충 한 1분 한 36초인가? 그 정도 안에 한 문제당 풀어야 돼요. 그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말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근데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보다 빨리 풀 거 아니야. 그래서 말 문제를 하나 푸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 문제는 그럼 한 문제당 몇 초에 풀어야 되느냐? 요거 한번 따져보시면 그래도 대충 한 1분 한 45초? 요 정도 안에는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빨리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선구안이 중요한 것이 딱 봤을 때 우리 사실 100점 맞아야 붙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라던가 풀 수 있긴 있지만 풀려면 시간 한 3분 걸리겠다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찍고 좀 쉬운 문제들 두 문제를 더 풀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객관식반에서 문제 풀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구안을 기르는 그런 연습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번 문제.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X1년도 기초랑 기말 재고자산 줬어요. 또 특이정 쭉 그릴 수 있게끔 해줬네. 자, 그 다음에 제조공정에 투입된 건 다 직접 재료 원가이다. 그 다음에 매입한 원재료가 얼마였냐면 76,000원이었다. 기본 원가라고 하는 거 DM과 DL 합친 금액이죠. 40만 원이었고 전환 원가 중에서 절반은 제조 간접 원가였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번 특이정 완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쭉쭉 기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자료로 준 건 뭐냐면 그냥 기초랑 기말을 다 줬으니까 얘네들 넣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4,000원과 만원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34,000원과 그 다음에 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요 37,000원과 2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7,000원 그 다음에 2만원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원과 48,000원이니까 여기에는 만원을 여기에는 48,000원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뭘 줬냐면 매입한 원재료가 76,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76,000원을 적어주는 순간 DM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DM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아마도 2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2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정도가 딱 나오게 될 겁니다. 10만원. 자, 10만원. 자, DM이 우리는 10만원만큼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자료를 밑에 보니까 밑에 있는 세 줄 중에서 기본 원가가 4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원가는 DM하고 DL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DM이 10만원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DL은 나머지 30만원이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DM에다가 30만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환원가 즉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의 절반만큼이 제조간접원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따져보시면 가공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하는 것이 DL이랑 OH 얘네 둘이 더한 걸 가공원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뭐다? 제조간접원가가 이게 절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얘도 절반이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둘이 반반 했는데 얘가 30만 원이었다는 건 결국 얘도 얼마였다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똑같이 30만 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기다가 30만 원이라고 넣어주는 순간 우리는 완성된 게 얼마일 것이냐라는 거 충분히 역산할 수 있을 건데 계산해보시면 아마도 71만 7천 원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계산해보라는 게 뭐냐면 매출원가인데 뭐 다 구했으니까 매출원가 충분히 역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 한번 역산해보시면 1번처럼 67만 9천 원 뭐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6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6번도 같이 풀게요. 그냥. 자, 주식회사 국세의 4월 매출액은 얼마냐면 2만 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30%이다. 자, 우리 T계정 그리려면 매출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출 원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매출 원가 잡으려면 매출액이랑 매출 총이익률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네. 이익이 30%였다면 원가는 70%였을 테니까 그냥 70% 때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70% 그냥 때려주시면 한 14,000원 될 테니까 매출 원가 14,000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게 시험 문제였다면 옆에다 좀 적어 놓는 게 낫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공장에서 4월 달에 발생한 원가 관련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재고자산의 현황이 4월 1일 그 다음에 4월 30일 기초와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1,000원, 2,000원이었고 제품도 3,000원, 4,000원 다 줬는데 제공품은 기초를 안 줬어. 분명히 기초 제공품 물어볼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점들 보니까 매입한 게 얼마냐면 4,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되어 있는 임금이 2,000원. 그 다음에 기말에 미지급되어 있는 임금이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금이 얼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2,000원 늘어났네. 즉 부채가 2,000원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4월 달에 내가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은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세의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50%만큼은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4월 달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들 중에서 임금 빼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1,500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4월 1일에 제공품 금액이 얼마냐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박스에서 물음표 쳐놨던 그 금액 도대체 얼마였겠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티계정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티계정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공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일단 뭐 채울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채워봐요. 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초기말 다 줬거든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이고 1,000원과 2,000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우리 기초를 안 줬는데 지금 그거 구해보라는 거니까 요거를 좀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 쭉 한번 넣어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3,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랑 기말에 각각 3,000원과 4,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3,000원을 여기에는 4,000원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점을 보니까 4월 달에 매입한 직접 재료가 얼마냐면 4,5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4,500원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사용한 DM이 얼마인지 충분히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3,500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DM에다가 우리는 3,500원 이렇게 한번 적어주자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점에 보니까 미지급 임금이 2,000원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미지급 임금이 2,000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점에 보니까 돈 준 것은 6,000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냥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를 뭐 거창한 회계 처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초에 미지급이라고 하는 부채가 2,000원 늘어났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났으면 우리가 차변에다 적어요? 아니면 대변에다 적어요? 대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그냥 미지급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2,000원만큼 늘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준 것도 6,000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캐시 나가는 것도 6,000원만큼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차변에 들어오는 게 뭐였을 거냐? 이게 바로 발생주의로 임금 비용 잡힌 거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임금이라고 해서 발생주의로 잡힌 게 얼마가 있을 거냐면 8,000원 잡혔으니까 미지급된 게 2,000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6,000원 줬겠지 뭐 라고 하는 것을 역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원가 회계도 당연히 회계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해야 되거든요. 발생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뭐 돈 나간 거, 뭐 이런 거 미지급 부채 뭐 털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 8,000원 얘를 우리가 DM이나 뭐 OH 이런 것들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점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생한 임금 중에서 절반만큼이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절반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50%만큼이 생산직 종업원에 대한 임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나머지 50% 얘네들은 뭐냐라는 건데 나머지 50%에 대한 정체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점에 보니까 제조간접원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조간접원가가 1,5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 빼고 나머지가 1,500원이래.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제조간접원가 중에 임금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제조간접원가지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생산직이래. 그럼 나머지 50%는 특별한 말은 없지만 뭐냐, 그냥 얘네들은 감독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A 제품과 B 제품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A 제품이랑 B 제품이 라인이 각각 이렇게 깔려 있는 거지. A랑 B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A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B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생산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공장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별다른 문제 없는지 왔다 갔다 감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감독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주고 있는 임금 추적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추적?
될 거 아니야. A 건지 B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는 금액, 이것은 우리가 DL이라고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하지만 감독직 근로자, 이 사람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 저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A 건지 B 건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요 감독직한테 주는 나머지 절반의, 즉 4,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얘는 OH에다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 DM 금액이 3,500원이다. 여기 정도까지만 뽑아놨거든요. 그 밑에 뭐가 붙을 거냐면 DL도 붙고 OH도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DL이 얼마라는 거예요? 8,000원 발생액 중에서 절반이니까 4,000원만큼이 DL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OH도 나머지 절반이니까 4,000원인데 제일 밑에 점에서 1,500원 더 있다며 딴 것도. 그러면 그거 합쳐주니까 5,500원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5,500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노란색 기초제공품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얘를 알려면 딴 거 다 알지만 이거 완성된 거 요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완성된 거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랑 어차피 똑같은 금액일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첫 줄 읽으면서 매출액 2만 원이고 이익률이 30%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70%가 원가다. 그래서 판매된 매출 원가가 14,000원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완성된 것이 아마도 15,000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 계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얘도 15,000원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산해서 기초제공품이 얼마인가? 이거 5,000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인데 사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임금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추적이 되면 DL이지만 추적이 안 되면 우리가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OH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우리가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객관식에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요령이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 두시길 바라요. 자, 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7번도 좀 풀어볼 건데 7번은 또 한번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이것도 1분 30초 딱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방금 딱 1분 30초 지났어요. 엄청 빨리 가죠, 시간?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요령이 중요해요. 빨리 푸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음부터 그런 요령 없을 테니까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한 20초 정도만 더 보시죠. 자, 제가 지금까지 토탈 2분 30초를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까지는 무조건 답을 하나 뭐 찍든지 풀든지 하나 내고 나서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건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1분 30초 내에 무조건 풀어내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개강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앞으로 정말 속도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느껴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 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요 시간 내에 못 풀었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7번 문제는 조금 뭐 난이도가 뭐 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조금 센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초 재고 자산을 줬어요. 재료가 얼마였는지, 제공품이 얼마였는지, 제품이 얼마였는지 줬습니다. 자, 다 읽기 전에 뭐 준 거 있으니까 티켓정리에다 옮겨놓고 시작하죠. 뭐 39,000원, 5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9,000원, 52,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품은 4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재료를 매입한 게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15만원 이렇게 적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의 발생액이 가공원가 중에서 60%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가공원가라는 건 얘네 둘을 의미하거든요. 얘네 둘에서 따져주었더니 비율이 노무원가, 이 녀석이 둘 중에 합한 거에 60%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얘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얘는 40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 얘네들의 비율이 그냥 6대 4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거라고요. 이해하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조간접원가 OH 요 녀석이 5만원이다 라는 걸 줬다는 거는 5만원이 40% 금액이니까 60%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 충분히 역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5만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그걸 60%로 보내려면 40분의 60 이렇게 때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토탈 금액이 75,000원 뭐 요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요런 똑같은 문제를 기본반에서는 어떻게 풀어드렸었냐면 가공원가라는 거는 DL과 그 다음에 OH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40%가 OH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 중에서 0.4 여기에다가 전체 0.4만큼을 때려준 거 그 녀석이 OH인데 그 금액이 지금 5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뭐 방정식을 세우고 자시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60%만큼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40%인 거니까 그냥 이 비율 가지고 빨리 이렇게 계산해 버리시는 게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방정식 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얘가 4니까 6에 해당되는 금액은 75,0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좀 적어주죠. 이렇게. 뭐 하자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기종으로 얼마만큼의 매출을 했는가라는 걸 봤더니 50만 원만큼의 매출을 했대요.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이 25%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이 25%였다라고 한다면 원가는 몇 프로겠어요? 나머지 75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75%만큼을 때려주시면 37만 5천 원 될 텐데 그게 바로 매출 원가라는 거죠. 이렇게 37만 5천 원 이렇게 한번 적어줍시다. 자, 여기까지만 알려줬어요. 사실은 T 계정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들 다 넣어봤는데 되게 횡하거든요. 횡한 상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뭘 구하라고 하냐면 기말 재고자산의 토탈 합계를 한번 구해보래. 기말 재고자산의 합계라는 것은 원재료 여기고요. 제공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여기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런 금액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 좀 DM을 좀 주던지 뭐 완성된 걸 주던지 이런 걸 주면 쉬울 텐데 하나도 주지도 않아 놓고 얘네 세 개를 다 한번 합쳐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사실 잘 보시면 어차피 T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차피 요 금액이나 요 금액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같은 금액이 한 놈은 대변, 한 놈은 차변에 있으니까 결국 T계정을 그냥 다 모아서 차변에 있는 것들 쫙 써놓고 대변에 있는 것들 쫙 써놨다라고 한다면 결국 얘네 둘은 그냥 네팅돼서 없어질 금액들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완성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금액이 그대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금액이 차변 대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은 전체 금액에는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세 가지 T계정을 하나의 큰 T계정에다가 다 옮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 T계정에 차변에 있는 애들 쫙 몰아넣고 대변에 있는 애들 쫙 몰아놨는데 어차피 차변 대변에 둘 다 있는 놈들은 그냥 지워버린 거야.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액이 밝혀지지 않은 건 빨간색 네모박스 3개 얘네밖에 없는데 얘들 지금 구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차변 애들은 요거 알고요. 요것도 알고요. 요거 다 알고 있으니까 차변을 합계를 쫙 내시고
거기에서 대변 알고 있는 거 유일하게 얘 하나 있으니까 차변 합계에서 얘 하나 딱 빼보면 결국 요놈, 요놈, 요놈. 즉 나머지 대변 합계들 다 합한 거. 그거랑 똑같이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계산기로 차변에 있는 것들 다 합치시고 대변에 있는 37만 5천 원 그냥 편하게 빼주시면 기말재고자산의 합계는 아마도 3만 1천 원이라고 해서 1번처럼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번. 8번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본사와 생산공장이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의 3월 중에 발생한 비용,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더라. 그런데 직접 재료 매입액이 얼마였냐면 12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74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니까 3월 중에 발생한 비용이 직접 노무원가 얼마인지, 감독자 급여가 공장에서 얼마 나왔는지. 자, 아까 전에 우리 봤어요. 공장에서 발생한 급여니까 마치 뭐 같아요? 되게 DL 같지만 생산직이 아니라 누구의 급여래요? 감독자의 급여래. 그러면 DL이에요? OH예요? 이건 OH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밑에 기타 제조간접원가 얘는 대놓고 그냥 OH 금액이고요. 전기료가 20만 원 있는데 가라원에 보니까 본사에는 40%, 공장에는 60%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DMDL, OH라고 표현하는 걔네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다 공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조원가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사에 배부된 40% 걔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걔네들은 그냥 단순히 판관비 정도 될 거라고요. 나머지 60%인 공장 거 걔만 우리 전기료니까 O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20만 원 중에서 40%니까 8만 원 판관비로 보내시고요. 나머지 60% 이거는 제조간접원가니까 12만 원만큼 OH로 보내시면 되겠네.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50만 원 중에서 20%만큼은 본사 거 감가상각한 거니까 10만 원, 그거 판관비일 거고요.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40만 원, 얘네들은 제조간접원가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마지막에 있는 40만 원은 본사의 기타 판관비 40만 원이니까 그냥 판관비로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말로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에다가 뭐 이건 판관비다 뭐다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해서 합계를 좀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합계를 내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300만 원 걔만 DL이니까 DL은 300만 원 될 거고, 제조간접원가는 공장 감독자급여 10만 원에다가 기타 제조간접원가 20만 원, 그 다음에 전기료 중에서 12만 원, 감가상각비 중에서 40만 원, 여기까지가 제조간접원가일 거예요. 다 합쳐주면 한 82만 원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따라가기 힘들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 부분 딱 펴놓으시면 다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제일 밑에 4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랑 감가상각비에서 8만 원, 10만 원만큼 넣어놨으니까 다 합쳐주면 한 58만 원 정도가 판관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판관비가 얼마인지, DL이 얼마인지, OH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소팅했으니까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이 기초와 기말에 각각 얼마였었는지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영업이익이 얼마냐라는 것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대개정을 완성해 봅시다. 자, 지금 기초랑 기말 재고자산 나와 있는데 제공품이 100만 원, 800만 원 그렇대요. 여기 100만 원을, 그 다음에 여기 80만 원을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는 재료가 나와 있는데 30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30만 원을, 여기다가는 10만 원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네. 제품은 70만 원에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0만 원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40만 원만큼을 이렇게 넣어줍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두 줄 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재료의 매입액이 지금 120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DM이 얼마인지 이걸 충분히 역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을 DM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주시면 금액이 140만 원만큼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3월 중 발생 비용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DL이 300만 원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DL이 300만 원이다 라는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있는 자료에서 OH 금액도 다 발라냈거든요. 다 발라냈더니 아까 전에 합계가 82만 원이었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공품 완성된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건데,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542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5420000 이렇게
자, 이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역산할 수 있느냐? 매출 원가 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원가 역산해 보시면 5720,000 이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매출 원가 구해놨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건 뭐 매출 원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 구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거기 보니까 마침 두 번째 줄에서 제일 위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거든요. 740만 원이래요. 세일즈 740만 원만큼인데 좀 아까 우리는 티계정을 통해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5720,000이라고 계산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차감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그냥 매출 총이익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영업이익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비용들 소팅할 때 뭐도 발라냈냐면 판관비 발라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관비 요것도 잊지 말고 좀 빼주셔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판관비 요 금액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 58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58만 원만큼을 좀 차감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싹 다 차감해 주시면 영업이익 얼마 나오냐면 한 110만 원 뭐 요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요. 9번은 넘어갑니다. 9번 넘어가고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문제. 오늘 아예 그냥 1장을 다 끝내고 나서 쉬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0번 문제는 이거는 뭐 말 문제거든요. 계산할 필요 없는. 그래서 요거는 1분 30초 내에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답을 한번 내보시죠. 10번 문제. 지금 뭐 딱 1분 지났는데 뭐 요 정도 문제는 그 1분 정도면 딱 답 내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약속한 대로 1분 30초 딱 되면 그때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딱 1분 30초가 지났는데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볼 때 앞으로 뒤에 있는 챕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뭔가 연도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연도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데 연도를 두 개를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첫 번째 줄 보니까 X1년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X1년에 영업을 개시했대. 그러면 X1년 입장에서 기초는 없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김 아래 보니까 뭐 재료가 얼마 있었고 제공품이 얼마 있었고 제품이 얼마만큼 남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X2년 얘기로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X2년의 원가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X2년이라는 거죠. X2년에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회사 문 닫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X2년에 회사 문 닫았으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말이 없는 거예요? 첫 줄만 보고 기초가 0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렇죠? 그건 X1년 얘기인 것이고 X1년 말에 5천원, 만원, 2만원만큼 남아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X2년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초가 5천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만원만큼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회사 문 닫았으니까 X2년 입장에서는 기말 잔액 같은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매출원가, 단기 총 제품,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뭐 이런 애들 1, 2, 3, 4, 5번 보니까 그런 애들을 큰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것은 요 놈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잖아요. 그 놈은 결국 요 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왜 되구나. 이만큼. 그 다음에 우리 매출원가라고 부르는 놈은 결국은 요 놈일 테니까 얘네들끼리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랑 한번 비교해봐요. 어떤 놈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겠지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일 큰 건 매출 원가, 두 번째는 제품 제조 원가, 세 번째는 총 제조 원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답은 1번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풀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래서 차변, 대변 중에서 어떤 놈이 더 크냐라는 걸 따져줄 때는 뭘 합산해서 자시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어차피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보니까 금액 알고 있는 게 얘랑 둘이 있어요. 차변에서 한 놈 대표 나왔고요. 대변에서 한 놈 대표 나왔어. 둘이 붙어봤더니 누가 이겼어요? 차변이 이겼잖아. 그러면 나머지 둘이 붙었을 때는 누가 이겨야 공평한 거야? 이제는 대변이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크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막 숫자를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이런 요령을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서 22페이지랑 23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 중에서 12번하고 14번하고 이렇게 두 문제만 풀 거거든요.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사 기출 문제인데 12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식회사 원가는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래요. 사업 첫 해에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가에서부터 마까지 설명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 제공품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기 말에는 제공품 재고액이 10원만큼이 존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재료 원가에서부터 뭐 9개가 쭉 나와 있는데 잠깐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9개 항목들을 내가 알고 있는 뭐에다 넣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해보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재료 원가 110원, 뭐 대놓고 DM이지. 밑으로 내려갑시다. 직접 노무 원가 120원, 대놓고 DL이고요. 간접 경비 200원, 얘는 뭔가요? 그냥 OH인 거지 뭐, 그렇죠? 자, 두 번째 줄은 간접 재료 원가 30원,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얘는 OH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간접 노무 원가 60원, 얘도 노무 원가지만 간접이니까 OH에다 넣어야 될 거고요. 광고 선전비는요. 얘는 애초에 제조원가가 아닌 거잖아. 얘는 그냥 판관비로 넣어야 되겠네. 판매직급여, 관리직급여 둘 다 마찬가지죠. 급여니까 DL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말 그대로 판매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공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둘 다 판관비에 넣어야 되겠죠. 이자 비용은요. 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타 비용인 거지 뭐. 그렇죠? 자, 어쨌든 9개를 소팅해 봤더니 DM이 얼마 나오느냐? 제일 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110원. DL도 마찬가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120원. 제조 간접 원가가 좀 여기저기 있었는데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에다가 간접 경비까지 하면 29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관비가 아까 전에 광고 선전비랑 판매직 관리직 급여 있었으니까 합쳐주면 한 120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한 10원 정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가부터 한번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10원이래요. 그냥 머릿속으로 티계정 그려봅시다. 티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공품을 좀 봐주시면 좋을 텐데 제공품 지금 보니까 괄호 안에 기초 없다 그랬으니까 단기에 발생하는 DMDLOH 합계 내주시면 110원, 120원, 290원 다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괄호 안에 보니까 기말 제공품이 10원 있다 그랬으니까 다 합친 거에서 10원은 빼줘야 되겠네. 그래야만 완성된 금액 나올 겁니다. 완성된 게 510원 나올 거야. 맞는 말이네. 1번. 가는. 자, 그 다음 나. 기본 원가. DM 더하기 DL이 23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DM이 110원, DL이 120원이니까 230원 맞네요. 그렇죠? 자, 답. 제조 간접 원가에는 재료 원가가 아무것도 포함 안 될 거니까 간접 노무 원가랑 간접 경비만 합쳐서 26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 원가지만 간접인 건 포함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0원 넣어서 우리는 아까 전에 290원이라고 구해놨었어요. 다가 틀렸네. 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0원이랍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DMDLOH인데 DM 110원, DL 120원, 제조 간접 원가 290원 했으니까 520원 맞네요. 그렇죠? 자, 근데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를 합친 금액이래요. 자,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날 제가 원가에는 DMDLOH가 있어요 이런 걸 해놓고 이거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서 기출된 적 있는 문제인데 한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해보세요 라고 해서 문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얘였어요. 둘이 합친 거 단기총 제조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단기총 제조원가 안 되죠. 왜? DL이 복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라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마 기간원가는 130원이고 재고 가능원가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기간원가는 우리가 단기 비용을 그냥 발생하자마자 처리하는 건데 우리는 쉽게 그냥 T계정 태워줘야 되는 건 제품원가, 안 타도 되는 건 기간원가 이렇게 가자면서요. 안 타도 되는 거 지금 판관비랑 이자 비용 둘 다 있었으니까 판관비는 120원, 기타 비용, 이자 비용 10원 합쳐서 130원. 그렇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재고 무슨 원가라고 해야 돼? 재고 불능 원가가 되겠죠. 우리는 제품 원가도 있고 기간 원가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제품 원가만이 재고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 거니까 재고 가능 원가가 아니라 재고 불능 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는 맞았고요. 다라마가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우리 5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분명히 1번 고르는 사람도 있어요. 잘 풀어놓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잘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14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1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라의 단기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1번에 보니까 매출 총이익으로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가산이익률이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 제품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제조간접 원가는 가공원가의 40%고 직접 재료 원가는 기본 원가 중에서 60%만큼을 차지하더라. 자, 근데 기말에 남아있던 제품의 재고액이 225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기초 제공품 얼마게? 라고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빠르게 풀어보죠. 자, 지금 뭐 재료 관련된 얘기는 없고요. 기초 제공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T계정 두 개만 그립시다. 이렇게 제공품이라고 하는 놈,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놈,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쓸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써보면 가로 3번에 있는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초 제품이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말 제공품이 6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60만 원 써주시면 되겠네. 발생된 제조간접 원가가 240만 원이다 라는 얘기는 DM, DL, OH가 여기서 발생할 건데 여기에 240만 원이 붙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서 뭐가 얼마만큼씩이다 라는 거 나와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가로 1번하고 2번 봅시다. 1번, 2번에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이고 원가 가산 이익률이 20%다 라는 건 이걸 가지고 뭘 뽑으라는 거야 지금. 매출 원가 뽑아봐라 그런 얘기겠네. 그렇죠? 자, 잠깐 우리 여기 손가락 끼워 넣으시고 앞에 풀어봤던 6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18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주식회사 국세의 4월 매출액은 2만 원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30%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14번 문제 가로 1번하고 2번 다시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고 이번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라 뭘 줬어요? 원가 가산이익률 줬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줄 때도 있고 우리 14번 문제처럼 그냥 20%다라고 한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20%인 거랑 원가 가산 이익률이 20%인 거랑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20%인 거, 그 다음에 원가 가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20%인 케이스. 이건 둘이 완전 다른 케이스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결국 수익에서 원가를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는 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마찬가지. 수익에서 원가를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는 이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20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뭐 좋아. 얘를 20이라고 칩시다. 얘가 20이었다면 100은 누구였다는 거야? 수익이 100이었다라는 거야. 수익이 100이니까 그 중에서 얘가 20%니까 이익률이 20%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매출액이 얼마였다? 그 다음에 이게 20%였다. 그럼 원가는 우리가 80%만큼을 때리듯이 여기가 8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원가 가산율이 20%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원가에다가 20% 마진을 붙였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얘가 20이었다라고 본다면 누가 100이라는 거예요? 얘가 100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 20% 때렸으니까. 그러면 수익은 우리 12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이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 14번 문제로 돌아가서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이었는데
원가에다가 마진 때린 게 우리가 20%만큼 때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매출 원가에다가 20% 때린 그 결과, 그게 200만 원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 구하려면 오히려 거꾸로 200만 원을 20%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매출 원가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매출 원가 자리에다가 1000만 원 뭐 이런 숫자를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박스 밑에 자료를 하나 더 줬는데 뭘 줬냐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225만 원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에는 225만 원 이렇게 좀 써봅시다. 그러면은 완성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걔를 앞으로 한번 보내보죠. 앞으로 보내보시면 이 금액이 112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건 기초제공품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갈 금액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구해보라는 건데 알기 위해선 DM하고 DL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 뭘 줬냐면 가로 5번 자료에서 제조간접 원가가 가공원가 중에서 40% 해당된대요. 그러면 이게 40%였다라는 얘기는 가공원가가 요만큼이니까 이게 40이었다면 얘는 60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가 60이니까 240 가지고 60으로 보내려면 240만 원 곱하기 40분의 60 이렇게 때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 360만 원 뭐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기본 원가의 60%래요. 그 얘기는 뭐냐? 기본 원가라는 게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합친 건데 직접 재료 원가가 60%다. 즉, 요 금액이 60에 해당된다는 건 360만 원은 얼마였다는 거야? 얘는 40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40에 해당되는 360을 알았으니까 그걸 60으로 보내려면 360만 원 곱하기 40분의 6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DM 금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 계산하시면 540만 원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다 채웠으니까 기초제공품 충분히 역산되겠네요. 계산하시면 45만 원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1장 뭐 워낙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챕터인 거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빨리 푸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우리 원가는 사실은 뭐 배정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는 실력 만들어 드리려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좀 다뤄드려야 되다 보니까 기본반에서처럼 막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말을 훨씬 빨리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대신에 혹시나 이제 수업하다가 조금 따라가기 벅차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자료를 다 최대한 해설을 자세하게 달아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할 건데 이 앞에다가 제가 자료를 깔아놨으니까 2세트 한 사람당 가지시면 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좀만 쉬었다 오시죠.